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다. 마사오는 언제나 싱글벙글이었다. 조금 머리가 모자른 구석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다. 개 중에서 특별히 골목대장인 타로는 마사오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가끔씩 지나치지 않고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사오는 얻어맞아서 희멍이 든 얼굴로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다. 어느 여름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타로가 마사오에게 말했다. 어제 죽은 야마다 할아버지를 파내어 시체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 그럼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게. 그러자 마사오는 말했다. 봐줘. 나 무서운 거 못 봐. 하지만 타로가 말하길. 시끄러워. 오늘 저녁 먹었으면 산 입구에 모여. 마사오, 도망치지 마라. 타로에겐 생각이 있었다. 먼저 가서 자신이 야마다 할아버지 무덤에 들어가 시체인 척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사오가 자신을 업을 것이다. 그때 귀신 흉내를 내서 겁을 줄 생각이다. 그리고 산에서 나오면 모두 다 같이 비웃어주는 것이다. 해가 저무는 산 입구. 악동들이 모였다. 마사오도 있었다.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떨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재촉해서 마사오가 혼자 산에 들어가자 타로도 서둘러 산속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산속. 불빛은 손에 든 촛불 하나뿐. 마사오는 산에서 들리는 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은 봉분 앞에 도착했다. 야마다 할아버지 무덤이다. 진짜 미안하지만 오늘 밤만 나에게 업해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사오가 무덤을 파기 시작하니 먼저 와서 무덤 속에 있던 타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마사오 녀석, 완전히 겁먹었잖아. 겨우 무덤을 다 파헤쳤을 때 촛불은 이미 꺼졌고 먹물처럼 어둠이 스며든다. 할아버지, 나 무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마을까지 달릴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면목 없으니 등에 묶을게. 그렇게 말하면서 마사오는 등에 타로를 얹고 새빨간 줄로 꽁꽁 묶었다. 그리고 산 입구를 향해 단숨에 달렸다. 타로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애를 썼다. 이 녀석은 정말로 손쓸 수 없는 바보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오줌이라도 지리는 거 아닐까? 마사오 등에서 타로는 낄낄 웃었다. 돌아갈 길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슬슬 놀라게 해주려고 타로는 마사오 귀에 속삭였다. 내려줘. 한순간 마사오는 움찔했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다. 내려주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마사오는 계속 산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마을까지 돌아가면 마사오를 비웃으려고 무덤을 어지럽힌 게 어른들에게 들킬 것이다. 내려주지 않으면 귀를 잡아뜯겠다. 타로도 필사정이었다. 곧 있으면 마을에 도착한다. 이대로 마사오를 보낼 수는 없다. 타로가 귀에서 위압하는데도 마사오는 계속 달렸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가 된 채로. 할아버지 봐줘. 제발 봐줘. 그렇게 소리치면서 달려갔다. 마침내 타로는 마사오의 귀는 뿌리 끝부터 깨물었다. 꾸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때 마사오는 발을 뚝 멈추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묘하게 차가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냐?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해도 좋다는 거냐? 이 녀석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애원하지 않겠어. 억지로라도 입을 다물게 해주겠어. 그렇게 말하며 마사오는 품에서 커다란 시칼을 꺼냈다. 타로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황급히 마사오 등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줄로 묶여 있어서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마사오는 자기 등을 향해 시칼을 휘두르려고 했다. 타로가 소리쳤다. 기다려, 마사오. 이 녀석은 역시 멍청이다. 죽은 자를 찌르려고 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죽을 뻔했다. 그러나 마사오는 말했다.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두 번째 이야기, 가스실. 어떤 귀신 얘기보다 무서운 현실의 공포 얘기입니다. 뭐가 공포냐고 하실 수 있지만 당한 분 입장에선 어떤 것보다 공포였을 겁니다. 훈련소에서 화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불안했지만 남들 다 아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공포스런 기다림이 지나고 저희 조가 화상방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땐 그나마 방독면 쓰게 하고 들여보내더니 방독면을 벗으란 명령이 있었어요. 방독면을 벗자 바로 숨이 막혀 오더군요. 전 금방 패닉에 빠져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밖엔 없었고 탈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예상을 한 듯 조교 한 명이 문을 막고 서 계셨어요. 자긴 방독면 쓰고 여유롭게 나가려는 절 붙잡고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전 조교님의 두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곤 힘차게 니킥을 날렸습니다. 그분의 소중한 소중이에게 말이죠. 그분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시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전 바로 뛰쳐나와서 킥킥거리고 있었고 닭 같은 교관과 조교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이 놀라서 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스실 문이 열리고는 제게 니킥을 강타당한 조교님이 다른 훈련병과 조교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방독면을 벗겼지만 이미 기절해 버리셔서 미동도 안 하시더군요. 훈련병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 앰뷸런스로 바로 실려가셨습니다. 전 얼차려와 사고 경위에 대한 심도 깊은 취조를 받았지만 본능적인 행동이었고 다른 훈련 성적이나 태도가 평소 열심이었기에 제 얘기를 들으신 교관님의 이해로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비대하셨어도 저희 훈련 동안은 더 이상 조교 생활을 하시지 못하고 내무반에서 지내셨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그분을 만날까봐 피해 다녀야 했지요. 지금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시려고 다리를 한껏 벌리시고 어그적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합니다. 전 그 뒤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남의 집 귀한 대를 내 손으로 끊어놓은 게 아닌가 하고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으신지, 제 손으로 또 다른 심형을 만든 거라면 그 큰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 그분 나이면 거의 새삥이셨을 건데 어쩜 한 번도 써보신 적 없는 신품이셨을지도 몰라요. 꼭 예쁜 아가들도 낳으시고 그쪽으로 문제 없으셨으면 합니다. 조교님, 지금 잘하고 계시죠? 세 번째 이야기, 화장실 괴담.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실내 화장실, 샤워 시설 등등 다 갖춰진 곳이에요. 고급 휴게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출근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께 이상한 얘기를 들었네요. 이틀 전에 이모님이 이상한 일을 겪어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화장실 정리를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아침 5시 10분. 제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손님은 6시 30분에 입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에요.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러 잠깐 1층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사이 5시 20분쯤 이모님이 출근하시죠. 보통 이모님께서 출근하시고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신 뒤 흡연실, 화장실, 샤워룸을 정리하십니다. 평소랑 같은 로테이션으로 이모님께서 흡연실 치워주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한 곳 한 곳 청소하시고 제일 안쪽 화장실을 정리해 주신 뒤 나가려는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찰칵하고 말이죠. 이모님이 무슨 소린가 해서 돌아보셨는데 닫힌 화장실은 한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다시 돌아서셔서 화장실 구역을 나오시는데 아무도 없는 화장실 빈칸 문이 쾅 닫히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수고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이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넘어지셨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별실로 도망가셨다고 하시네요. 평소에도 저나 다른 직원들 말고는 잘 사용 안 하는 제일 안쪽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